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은 6주차 첫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항공안전법에 대해서 이제 계속 강의를 하는데요. 이번 시간의 주 학습 목표는 공역에 대한 내용입니다. 공역에 대한 내용을 이해하고 학습에 이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정했는데요. 공역이 이제 어떤 부분이냐 하면은 이 항공, 하늘에 대한 그 영역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그 공역을 배우고 난 다음에는 이제 그 다음에 관제권이라는 부분, 관제구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나라 이제 국토가 있고 영해가 있고 하늘도 우리나라에 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영토, 영해, 영공 개념이죠. 그래서 공역이라는 거는 이제 에어스페이스, 항공기 등이 안전한 항행을 보장하기 위해 지표면 또는 해수면으로부터의 일정 높이의 특정 범위로 정해진 공간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국가의 영공을 포함하여 모든 바다와 육지의 상공, 비행기가 날아가는 육지의 상공뿐만이 아니라 바다 일정 부분의 이제 바다 상공도 이 공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법적 지위에 따른 이제 구분을 보면은 주권 공역 그리고 배타적 경제 수역과 공해 상공 및 남극 상공 이런 부분은 이제 같이 이제 쓸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들어가 있는 거죠. 자, 공역을 다시 한번 이제 살펴보면은 주권 공역은 이제 영공을 의미를 합니다. 대한민국 영공, 대한민국 육지, 해양을 망라한 그런 하늘도 주권 공역이 되겠죠. 영공국의 완전하고 배타적 주권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파리 협약과 시카고 협약에 의해서 인정을 하고 있고요. 영공이란 대한민국의 영토와 영해 및 접속 수역법에 따른 내수 및 영해의 상공입니다. 항공안전법 제2조에 그런 부분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영토는 이제 영해를 기준으로 한 안쪽에 있는 국가 영역입니다. 영해 기준으로 해서 좀 뒤에 이제 그림 자료가 이제 나옵니다만은 영해는 통상 기정 또는 이제 직선 기준으로부터의 외측 12해리, 12해리 정도입니다. 그래서 실제 이제 그 다음 장 자료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이제 영해선 있고 영공 직선 기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이 1.852 정도가 이제 1해리죠. 그러면은 뭐 아주 영해선 기준으로 해서 12해리 이런 영토 기준으로 해서 영해 12해리 있고 배타적 경제 수역은 이제 200해리 정도인데 200해리면은 한 370km 그 정도 이제 볼 수가 있죠. 그 정도가 이제 우리 영토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의 바다랑 똑같습니다. 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바다입니다. 그래서 이제 배타적 경제 수역이라 그래갖고 우리나라에서만 적극적으로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경제 수역이 있겠죠. 그리고 그 넘어서는 이제 공해라 그러죠. 실제 이제 공공이 같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공적 영역입니다. 자, 해양관할권의 구분인데요. 해양관할권의 구분. 자, 여기 사진을 보시면은 영토가 있고 그 다음에 영공이 있죠. 영공이 있고 영공 이제 보면은 이제 영해 기준 쭉 있으면서 접속 수역이 있죠. 접속 수역, 접속 수역이 또 보이고 거기에 이제 또 배타적 경제 수역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영토에 12L이 넘어서 영해가 있고 또 그 너머에 접속 수역이 12L이 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영토 기준으로 해서 200L이
여기가 이제 배타적 경제 수역이 되고요. 그 너머는 이제 공해가 되겠습니다. 공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주권 공역에 대한 부분 살펴볼 수가 있고요. 다음에 이제 항공기의 운항 및 항행 관련 규정입니다. 국제민간항공협약, 아이카오의 이제 국제민간항공협약 제 11조에 보면은 국제민간항공협약의 규정을 조건으로 국제 항행을 하는 항공기의 자국 영역으로서의 진입이나 자국 영역으로부터의 출발 또는 자국 영토 내에서의 운항 및 항행에 관한 체약국의 법령, 체결 약정국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협약을 체결을 했고 협약을 이행할 수 있는 서로 이행을 해야 되는 그런 그 나라 간의 그 체결 약속이죠. 체약국의 법령입니다. 국적의 구분 없이 모든 체약국의 항공기에 대하여 적용을 한다. 그렇죠. 이런 영토 내에서의 운항 및 항행에 관한 체약국의 법령. 국적 구분 없이 그 부분에서는 모든 체약국의 항공기에 대해서 적용을 한다. 항공기는 그 국가 영역으로 진입하거나 출발하는 때 및 그 영역 내에 있는 동안 준수되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당연히 이제 그 영역에 그 국가 영역에 진입하거나 출발하는 때는 그 영역 내에 있는 동안 준수되어야 하는 사항이겠죠. 자, 주권 공역입니다. 항공 규칙에 관한 국제 민간 항공 협약 제 12조 제 1문에 보면은요. 체약국이 자국 영역 내에서의 상공을 비행하거나 기동하는 모든 항공기 및 자국의 국적 기호를 부착한 모든 항공기가 시행 중인 자국 영역 내에서의 항공기 비행 및 기동에 관한 규칙과 규정을 준수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들을 채택하는 것을 약속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제민간항공협약 제12조 1문에 체약국이 이런 지켜야 되는 그런 조치, 약속, 자국 영역 내에서의 항공기의 비행 및 기동에 관한 규칙과 규정을 준수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 이런 부분을 채택하고 서로 간의 약속입니다. 서로 간에 지켜야 될 부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 체약국은 이 체결 약속국은 이와 이에 관련한 자국의 규정을 국제민간항공협약에 따라 수시로 설정하는 규정과 가능한 최대한 일치하도록 유지할 것을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런 부분이 서로 맥락이 같이 맞물려 들어가야 되는 거죠. 톱니바퀴가 맞물려 들어가듯이 같이 돌 수가 있는 거죠. 서로 별개로 놀았을 경우에는 분쟁이 발생을 하면서 이 협약이라는 부분이 깨질 수밖에 없는데 이런 부분을 국제민간항공협약에서 정한 부분을 각 나라에서 받아들이면서 거기에 최대한 일치하도록 유지할 것을 약속을 함으로써 지켜나갈 수가 있는 거죠. 체약국들은 상기 내용을 잘 이행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에 이제 배타적 경제수역과 공해상공을 한번 볼까요? 배타적 경제수역, 경제수역. EEZ라 그러죠? EEZ 그러는데요. 해양 관할권의 구분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영토가 있고 영공, 영의 12해리의 영공이 있고요. 그 다음에 200해리 넘어, 영의 200해리 넘어서 이제 배타적 경제수역이 있죠. 그 다음에 영해에 맞물려서 12해리의 접속 수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배타적 경제수역은 영토를 기준으로 해서 200해리입니다. 200해리면 한 370km 정도 갈 수가 있고요. 이 영토를 기준으로 해서 쭉 계속 늘려나갈 수 있는 부분이 이 배타적 경제수역입니다. 자, 배타적 경제수역은 연안국의 국가 영역이 아니고 그 수역에서의 경제 분야에 대한 연안국의 배타적 권능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해와 동일한 지위를 갖고 있지만은 그 수역에서의 경제 분야에 대한 연안국의 배타적 권능. 여기는 관여하지 마. 우리가 전체적으로 다 갖고 갈 수 있는 그런 배타적 권능을 인정을 해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배타적 경제 수역의 상공은 공해 상공과 동일한 법적 지위를 부여를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에 이제 항공 규칙에 관한 민간 항공협약 제12조 3문입니다. 민간 항공협약 제12조 3문. 공해 상공에서의 시행 규칙은 국제 민간 항공협약에 따라 설정된 규칙이어야 한다. 공해와 배타적 경제 수역의 상공에서는 국제 민간 항공협약에 따라 설정된 규칙이 적용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항공교통 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책임 공역이 있습니다. 항공기 활동을 위한 공간이 있고요. 공역의 특성에 따라 항행 안전을 위한 적합한 통제와 항행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설정된 공간이 있습니다. 즉 비행정보구역 FIR과 결부시킨 공역의 개념입니다. 자, FIR 비행정보구역이라고도 하죠. Flight Information Region입니다. 그래서 비행정보구역과 결부시킨 공역의 해석을 들 수가 있습니다. 비행정보구역의 정의는 항공안전법 제2조 제11호 보면은요. 항공기, 경량항공기 또는 초경량 비행장치 안전하고 효율적인 비행과 수색 또는 구조물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공역으로서 국제 민간 항공협약 및 같은 협약 부속서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이 그 명칭, 수직 및 수평 범위를 지정 공고한 공역을 말한다. 예. 비행정보구역의 정의를 다시 한번 소개시켜드리면은 항공기, 경량항공기, 여기 초경량 비행장치가 들어갑니다. 드론, 무인기 들어갑니다. 이 장치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비행과 수색 또는 구조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공역으로서 국제민간항공협약 및 같은 협약 부속서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이 그 명칭과 수직 및 수평 범위를 지정 공고한 공역을 말하고 있습니다. 비행정보구역 FIR. 자, 그다음에 이제 그 비행정보구역은 안전하고 효율적인 비행 외에도 수색 또는 구조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공역으로서 우리나라 전체 공역이 비행정보구역이고요. 공역의 범위는 이제 아이카오 기준으로 해당 국가 간의 협정에 대한 아이카오의 인가, 각국의 관련법 등으로 이 부분을 공역의 범위를 정할 수가 있습니다. 자, 공역의 범위 아이카오 기준으로 해당 국가 간의 협정에 대한 아이카오의 인가, 각국의 관련법으로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제 그 공역이 구성이 되어 있는지 세계 공역 구성을 한번 살펴볼까요? 자, 여기 보시면 이제 세계 공역의 구성입니다. 화면이 이제 조금 어둡게 나와 있습니다만은 이제 그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중동아시아, 미들 이스트, 이 아시아 지역에 대한 그 공역이 나눠져 있죠. 세계 지도를 기준으로 해서 그 다음에 이제 또 유럽 부분에 유럽 공역이 있습니다. 이 아시아 태평양 권역사무소는 이제 태국 방콕에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유럽에 대한 공역은 프랑스 파리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은 이제 아프리카 공역이 또 나눠져 있네요. 아프리카 공역은 이제 세네갈의 다카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쪽 북대서양 권역 거기도 이제 마찬가지로 북대서양 권역 거기는 이제 프랑스 유럽 북대서양 프랑스 파리에서 관장을 하고 있고요. 다음에 이제 북중미에 대한 이제 그 권역이 있죠.
거기는 이제 멕시코 시티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미 권역 같은 경우에는 이제 페루 리마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여기에 보면은 이제 이 태평양 권역은 이제 좌우로 해갖고 같이 겹치니까 한쪽만 보시면 되고, 중동 권역, 유럽, 아프리카 권역, 그 다음에 북태서양, 북미, 남미, 그 다음에 이제 그 중간에 카리브해, 이렇게 해서 이제 권역이 나뉘어져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계 공역의 기준입니다. 구성 기준 보여주었고요. 자, 다음에 이제 권역 내 공역에서의 취약국이 비행정보 구역 설정 권한을 갖고 있는 거고요. 국가 간 비행정보구역은 서로 붙어 있습니다. 인접해 있습니다. 국제 운항을 위한 항공교통관리에 빈틈이 없어야 됩니다. 항공교통관리. 저거는 이제 에어 트랜스포메이션 매니지먼트 해갖고 항공 교통관리 이런 부분에 이제 빈틈이 없어야 되는 거겠죠. 비행정보구역은 국가의 경계선에 의해 설정되는 것이 아니고 실제 이제 영토 영해를 넘어서 각국 간에 이 공역 기준으로 해서 쭉 연이어서 설정되어 있는 거죠. 자, 아이카오 부속서 11에 의거 항공로의 형태와 효율적인 항공교통관리 업무의 제공과 관련된 항행 지원 능력을 감안하여 구역을 하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역에 대한 빈틈이 없어야 되는 거죠. 이 공역 내에서 이 비행정보구역에서 서로 이제 비행기가 항행을 하다가 다른 비행정보구역으로 가면은 이관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른 나라에 우리나라 우리나라 비행정보구역 카리즈라고 그래서 카리즈에서 이제 일본 쪽으로 갈 때는 이제 자리즈 일본 비행정보구역 또는 이제 중국으로 갈 때는 중국 비행정보구역으로 이관이 되는 거죠. 비행정보구역에 대한 이관이 가면서 관제권도 같이 넘어가는 거죠. 그러면서 이 비행기가 목적지를 향하여 제대로 갈 수 있게 길잡이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 자, 국제 운항을 위한 항공교통관리에 빈틈이 없어야 되고요. 비행정보구역은 국가의 경계선에 의해 설정되는 것이 아니고 항공로의 형태와 효율적인 항공교통관리 업무의 제공과 관련된 항행 지원 능력을 감안하여 구역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인접 국가 간 합의를 기초로 아이카오 이사회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이 비행정보구역, Flight Information Region, 이 비행정보구역은요. 인접 국가 간 미합의 시 아이카오 지역 사무소에 서면 조정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아이카오 서면 조정 요청을 통해 갖고 이제 조정이 된 거고요. 아이카오 관련국의 의견 조회 및 반대 국가 있을 시 결정을 보류를 하게 돼 있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국가 간에 합의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한쪽이 일방적으로 이런 부분을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양쪽 간에 서로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졌을 때 그런 구역 조정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비행정보구역과 중국이나 일본 겹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서로 양보를 할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겹치는 부분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지역항행회의에 의제로 제출을 하고요. 지역항행회의에서 항공교통업무위원회에서 토의를 하고 만장일치 원칙, 미합의 시 과반수 찬성 투표로 결정을 하게 돼 있는 거죠. 자, 당사국은 관할 공역 내에서 등급별 공역 지정 및 항공교통 업무를 제공을 할 수 있습니다. 국제민간항공협약 부속서 2조 11조 공역 관할 국가의 요청이 있을 경우 제반 정보 제공을 해야 됩니다. 의무적으로 공역 관할 국가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 정보 제공을 무조건 해야 됩니다. 자, 공역 내 모든 항공기는 항공교통 관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비행정보구역을 비행할 경우 사전에 비행계획을 제출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비행계획을 제출을 하고 그 비행정보구역을 통과를 합니다 하고 알려줘야 되는 거죠. 불쑥 비행계획도 제출을 안 하고 그냥 지나갔을 경우에는 뭐 여러 가지 불상사가 나타날 수가 있겠죠. 뭐 자국의 영공에, 타국의 영공에 뭐 예고되지 않은 그런 항공기가 출현했을 경우에는 그 나라 영공 지키는 전투기가 출동을 해갖고 방어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도 벌어질 수가 있겠죠. 관할 국가는 항공기 항공관제, 비행정보 제공, 조난, 항공기 경보 업무 및 수색 구조 등의 편의를 제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인천 FIR 국토교통부 항공교통센터입니다. 국제민간항공협약 및 그 부속서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이 그 명칭, 수직 및 수평 범위를 지정 공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항공교통본부 대구에 설치가 되어 있고요. 지역관제 업무 분할 인천 비행정보구역 동서로 나눠져 있습니다. 동쪽은 대구 지역 관제센터에서, 서쪽은 인천 지역 관제센터에서 우리나라의 비행정보구역을 두 개로 양분해 갖고 동쪽, 서쪽으로 해 갖고서 나눠져 있는 거죠. 자, 인천 비행정보구역의 범위는 약 43만 평방킬로미터. 인접국 비행정보구역. 북쪽으로는 이제 우리나라 북쪽으로는 평양 비행정보구역이 있고 동남쪽으로는 후쿠오카 FIR, 일본 비행정보구역에 이제 후쿠오카 FIR이 비행정보구역이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서쪽으로는 이제 중국 상해 비행정보구역, 상해 FIR이 겹쳐져 있는 거죠. 그래서 비행정보구역은 서로 연이어서 계속 지정이 돼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보면은 인천 FIR 인천 비행정보구역의 범위를 보면은요. 북쪽으로는 이제 그 평양 FIR 관할 북쪽에 휴전선이 있죠. 동쪽으로는 속초 동쪽 약 210 노티칼 마일입니다. 항공 마일입니다. 한 1.82 정도 1 노티칼 마일이 1.82 정도 보면은 되거든요. 그래서 210 노티칼 마일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남쪽으로는 제주 남쪽 약 200 노티칼 마일입니다. 서쪽으로는 인천 서쪽 약 130 노티칼 마일입니다. 여기 밑에 있네요. 노티칼 마일 1.852km 정도. 1 노티칼 마일이 그렇습니다. 접근 관제 구역은 이제 14개 정도가 있고요. 특수 사용 공역은 이제 136개가 있습니다. 관제 구역 실제 이제 필요에 따라서 각 우리나라도 지역적으로 이제 공항이 있지 않습니까? 공항 비행장 주변에 관제 구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특수하게 사용되는 그런 몇 개의 공역이 있습니다. 그게 한 136개 정도 있습니다. 접근 관제 구역은 14개, 그리고 특수 사용 공역은 한 136개 정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 비행정보구역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은 인천 ACC 인천센터는 한 7개 섹터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구센터, 대구 이제 지역관제센터는 5개의 섹터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여기서의 이제 관제 업무는 레이더 관제사, 비행자료 관제사, 조정 관제사 등이 관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방공식별구역을 한번 살펴볼까요? 방공식별구역. 방공식별구역은 이제 에어 디펜스 아이덴티피케이션 존 해갖고 아디즈라고 합니다. 아디즈 방공식별구역. 방공식별구역으로 이제 표현을 하는데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K를 붙여갖고 카디즈, 일본 같은 경우에는 J를 붙여갖고 이제 자디즈, 중국은 이제 차이나, 차디즈 이런 식으로 해갖고
그 나라의 방공식별구역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방공식별구역을 살펴보면은요, 여기 이제 그 우리나라 방공식별구역이 저 아디즈 해갖고 코리아 나와 있죠. 그리고 아디즈 그 밑에 보면은 아디즈 이스트 차이나 시 해갖고 거기에 이제 중국 상해 관할 구역이 있고요. 그리고 또 이 남동쪽으로는 이제 일본 자디즈죠. 어떻게 보면 일본 이제 그 방공 식별구역으로 이제 들어가는 그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자, 방공식별구역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면은요. 자, 방공식별구역과 비행정보구역은 구별을 해줘야 되는 거고요. 자, 국제법상 국가 영역의 개념과는 다릅니다. 미국이 최초로 설정을 했습니다. 1940년도에. 설정 근거는 영공 주권에 없습니다. 설정 근거는. 정체불명의 항공기 포착 시 반드시 이 구역 내에서 식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방공 식별 구역에 이제 뭐 그 타국의 전투기, 타국의 항공기 주로 이제 그 뭐 우리나라 한국 카디즈 한국 방공 식별 구역에 보면은 이제 주변 러시아에서도 이제 순회하면서 돌아가고 중국에서도 이제 돌아가고 일본에서도 이제 접근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전투기들이 방공 식별구역에 들어왔으면 일단은 경계 비행을 하기 위해 이제 발진을 해갖고 같이 맞대응을 하는 그런 상황이죠.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나라 영공으로 들어오면서 방공 식별구역으로 들어오면서 우리나라 영토와 가까워지는 그런 상황으로 가니까는 어떤 위해 요소가 있나 없나에 따라서 이제 그 경계를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요. 그래서 정체불명의 항공기 포착 시 반드시 이 구역 내에서 식별을 해야 되고요. 범위는 EEZ, 배타적 경계 수역 또는 공해상해까지 이루고 있습니다. 영공 침범에 대한 조치를 EEZ, 배타적 경계 수역 또는 공해상에서 행하기 위함입니다. 자, 한국전쟁 중 미국 공군이 우리나라 방공식별구역을 최초로 설정을 했고요. 국가안보상 항공기 식별 위치 확인 및 관제의 목적으로 방공식별구역 확대 선언을 했습니다. 2013년 12월 8일 발효, 2013년 12월 15일 동서해 카지드는 존치를 시키고 거대조 남쪽과 제주도 남쪽을 인천 FIR과 인치시키는 형태. 우리나라 혹시 여러분들 그 아실지 모르겠는데 그 이어도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닷물 속에 잠길 듯 날 듯. 우리 해양 관측소가 있죠. 이어도 위에. 그 부분까지 우리나라 방공식별구역이 널찌감치 내려가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그 부분까지 다 포함을 시켜서 활용을 하고 있고요. 자, 우리나라 여기서 보시면은 이제 그 우리나라 방공식별구역에 대한 부분 쭉 나와 있죠. 저쪽 제주도 남서쪽으로 해서 쭉 들어가 있죠. 그래서 이어도 부분 우리 해양 관측소 관측기지 있는 이어도까지 이어도 관측기지가 있는 데까지 해서 우리나라 방공식별구역으로 쭉 자리 잡고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그 공역에 대한 개념을 배웠고요. 방공식별구역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대한 그 학습 과제는 공역에 대해서 여러분들 서술을 해 보시는 거 하고 방공식별구역에 대해서 서술하는 거 두 가지를 과제로 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 연이어서 항공안전법에 대한 내용을 계속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 강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